코센코어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461달러, 이더리움 2986달러, 며칠 43,000달러의 도전을 보여주냐 마냐 하던 모습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조정이 지금 온 상태이며 이 반등의 끝이 어디일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죠.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크립토 토탈 마켓캡 차트입니다. 어제 새벽 1.8T까지 조금 빠졌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T를 한번 휩쓸어 깨기는 하였지만 텔레그램으로 아직은 한번 매수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 시그널을 드렸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보는데 좋기에 자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간혹 마켓캡의 자리를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율에 맞게 이더리움으로 알람을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가격 계산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오늘은 두 가지 뉴스가 있어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4월 22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어느덧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2년도 많이 흘렀네요. 남은 22년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43,000달러의 도전을 보여주던 비트코인 8%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 또 뉴스와 함께 겹쳐졌죠. 우선 첫 번째, 파월의 금리 인상 선언이 있었네요. 우리는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의 정도를 지속 지켜보고 있었죠. 어제 새벽 0.5%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금리 인상은 중요할 정도로 지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가격적 하락이 선반영이다. 5월 양적 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거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역시나 계속 지속 드리고 있었고 이미 12월 미국은 연말 2.75% 이상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견이 85%, 더불어 양적 긴축까지 동시 진행. 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이겨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강력한 호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보자면 현물 ETF 승인 정도.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생각은 조만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0.5%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시장도 이미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러시아 역시 디폴트 선언이 되었네요. 지속 이자 상환을 루블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러시아, 하지만 이를 각 나라들이 받아줄 일이 없었죠. 현재 모든 해외 계좌는 모두 묶인 상황인 러시아. CDS는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한 달여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전쟁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의 엔딩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난 이후 분명 세계의 움직임은 크게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11월 17,800달러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논란이 생겼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설명은 라이브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우린 왜 이 시장에 있을까요? 가상자산의 미래가 밝기에 세계의 변화를 기대해서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 기타 등등이 추가가 될 것이고요. 조금은 자극적으로 11월 17,800달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11월 언저리 그리고 2만 달러 아래로 갈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미래는 동일합니다. 바닥을 찍고 180K까지 다음 상승장에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겠죠. 자, 53K에서의 전량 매도, 48K에서의 숏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17K의 가격 예상. 댓글을 보면 이미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고 매수를 해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유튜버는 곧 대상승장의 시작이다, 곧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는 그것이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장은 또 오겠죠. 이 시장의 미래는 밝기에 추후에 대상승장은 또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어차피 상승은 하니까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무한존버 3-4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극도로 물려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텔레그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렇기에 항상 포지션을 잡음과 동시에 손절 역시 정해놓는 것이죠. 저희 예상과 다르게 당장 올해 신고점을 찍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역시 생각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려 계신 분들보다는 낮은 수익률이 나오겠지만 결국엔 돈을 벌긴 할 테니까요. 에이 틀렸어 낄낄낄, 상관없습니다. 전 틀리든 맞든 제가 돈만 벌면 됩니다. 그 양이 맞냐 적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시장 상황을 현재 보겠다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올해 신고점이 간다면 지금 물려 계신 분들과 신고점을 지속 바라보는 분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가격 이후 매수를 할 것이며 그에 대해 다시 관점을 바뀌었다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물려 계신 분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더 하방을 보고 있으며 그곳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댓글이 생각이 나네요. 작은 돈 벌려다가 큰 돈을 놓친다.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 돈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재밌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어제 꽤나 큰 양봉이 나오고 있었으나 새벽 중 음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위아래 7%로 꽤나 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반등을 한 구간은 1차적 반등 구간으로 보던 빨간색 지지선이었습니다. 지난 영상들 속에서도 빨간색 지지선 부근을 1차적 반등 구간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 1차 반등 구간은 짧은 반등의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경우 추가 조정과 하락을 이어간다는 전제 하에 2차 반등 구간은 노란색 추세선 부근인 37,250달러, 하늘색 추세선 부근인 34,500달러에서 단기 반등을 노려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7,250달러의 경우 누구나 생각하는 반등 구간이기에 해당 구간보다 더 아래인 34,500달러 부근에서의 반등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50% 이상의 하락이 나왔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반등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중간중간에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지속 하락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이 올해 작년의 저점을 하방 이탈하는 저점 갱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보러 가는 하락은 더 크게 본다면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락을 보고 있지만 적절한 구간들에서 단기 반등 역시 보려 노력 중입니다. 매일 영상과 텔레그램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 꾸준히 함께 시장을 지켜보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이 자유적 경제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